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얼굴이 마이크로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 약간 거북목 같다. 예, 예. 이구아나가 파리를 이렇게 혀가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구아나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제대로요. 눈이 이렇게 정말 귀여워요. 이구아나 정말 귀엽다고 하시는. 네. 좋아하는 동물 있으신가요? 저 동물은 다 좋아해요. 그래요? 예. 특별하게 좋아하는 동물. 아, 맞다. 개 좋아해요. 요즘 또 예. 유기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아니, 그냥 모든 개한테 관심이 많아요. 키우시는 강아지는 있나요? 있었어요. 무슨 종류? 말티즈였어요. 저도 슈나우저가 있었었는데 미니였죠. 네, 회색 할머니가 있었는데 17년 함께 했죠. 전 20년.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네. 그 시작이 울적하네. 예, 예. 아니, 울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마음 아프고 짠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긴 시간 서로 행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네. 그 보내던 날 그 해 첫 개나리를 그만할게요. 봤어요. 예. 갑자기 아니 좋았던 얘기 하자니까. 알았어요. 네. 좋았던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뭐. 강아지랑요? 예. 이름이 뭐였나요? 수지요. 수지, 우아하게. 예. 네. 수지는 산책을 같이 나가면 약간 강박적으로 이렇게 금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 네. 이렇게 마라톤 코스를 그어놓은 푸른 금. 그걸 꼭 밟고 갔어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밟는 걸 좋아했구나. 예,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약간 꾀가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그 둔치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온다는 걸 안 거예요. 좀 힘들면은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안 따라오고. 네가 어차피 오잖아. 막 이런 표정으로. 그랬군요. 예. 저희 강아지는 밖에 나가면 말이었어요. 예, 고삐 풀린 강아지. 슈나우저가. 그래서 달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저희 개는 밖에 나가면 약간 애가 몸집이 크고 털이 많았는데 네. 동네 아이들이 양이다 그러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막 가리면서 내가 들을까봐 귀를 가리면서 아니야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넌 양이 아니야. 황급히 집으로 데리고 정체성에 혼란이 올까봐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다 들었을 거예요, 걔는. 귀를 막아도 보통 들리죠. 들었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혼자 집에 와서 해봤겠죠. 네. 아니구나. 근데 걔는 뭐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별로 양이라고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보통 기르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베개 베고 잘라 그러고. 예. 똑같이 생각해. 가족이라고 생각해. 코 완전 골고. 코 골고 트림하고. 예. 그랬군요. 이거 봐요. 행복한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네. 자꾸 보내던 날 이런 쪽으로 가시니까. 맞아요. 네. 네. 잘 인도해 주셨어요. 역시. 자, 인터뷰 하면은 하고 나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한 다음에 좀 성에 안 찬다 혹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하기 전부터 좋아하는 분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준비를 하는 동안 대체로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말도 있지만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렇게 인터뷰 준비를 하면 자꾸 그 사람이 한 작품도 보고 그 사람이 인터뷰한 자료도 보고 그 사람에 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그럼 알면 알수록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다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제가. 그래서 만나고 나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있더라. 예, 그런 거죠. 원래 만나기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인터뷰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요? 예. 아니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거나 그죠? 그러니까 호감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약간의 기자의 권위 및 뭔가 안 좋은 걸 찾으려는 눈빛 이런 게 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예.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구나 나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되게 인터뷰가 어그러지거든요. 관심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은 기분 좋진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음반 인터뷰라면 음악을 대충 한 4곡만 듣고 와서 하는 인터뷰. 네, 그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곡은 어떤 건가요? 보면. 뭐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면 너무 바빠서.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그러니까 아마 충실히 그 사람에 대한 파악도 해주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좋으니까 아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나. 저번에 우리 라디오 회식 가는데 예. 저희가 차가 나눠져 있어서 기자님이 제 차를 타고 가셔서 우리 팀이 예, 도착하기 맞아요. 전까지 한 10분간 둘이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다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영화 배우들이 인터뷰 당할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하시면서. 그게 약간 뭐 별로 제가 직업에 충실한 사람도 아닌데 그 직업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는 감독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너는 왜 모든 대화를 문답으로만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뭔가 해설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과 추임새 이런 거 없이. 아니 물론 그것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화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문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왜 모든 대화를 인터뷰로처럼 하려고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자꾸 김혜리 기자님의 뭐 사생활이라던가 뭔가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물어보면 어색해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데 인터뷰하다 갑자기 인터뷰가 드물지만 저한테 반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뭐 사랑에 대한 어떤 걸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배용준 씨가 갑자기 저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불공평한 장이구나.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이렇게 칼자루를 그렇죠. 쥐고 있는 거고. 질문은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인터뷰가. 맞아요. 그리고 뭐 만난 지 지금 20분 된 사람한테 가족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일종의 폭력을 갖고 있고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질문할 때 나라면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되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배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질문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45도로 쳐다보면서 펜을 잡고 되게 핫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마음이 벌렁벌렁. 자, 오늘 빙줄리아의 줄리아 함께 할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영화 얘기할까요? 네, 그러죠. 첫 번째 곡은 어떤? 빙 줄리아에 들어있던 노래인데요. 이 뮤지션이 부르진 않았어요. 영화 속에서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곡 소개하다 혼나가지고. 아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Smoke Gets in Your Eyes, J.D. Souther라고 돼 있네요. 좀 부끄러워하시기는. 라고 돼 있네요는 왜 써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워져요. 싫잖아요. 좀 더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요. Smoke Gets in Your Eyes. 안경 낀 사람은 요 고통이 뭔지 알죠? 스모크. 예, 담배 피는 분들은. 이게 안경이랑 눈 사이에서 연기가 돌면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 자, 제디 사우더의 Smoke Gets in Your Eyes 듣겠습니다. 자, 제디 사우더의 Smoke Gets in Your Eyes 였습니다. 비잉 줄리아. 빙줄리아라고 읽었네요, 아까도. 비잉 줄리아. 아네트 베닝. 네.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배우셨죠? 나이 들어도 되게 예쁘게 나이 든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천상 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의 총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네트 베닝은 몸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애슐리 주드라고 있는데. 애슐리 주드.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다 좋아요. 애슐리 주드 너무 이뻐요. 정말 이쁘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오목조목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꽃의 곡선 같은 걸 갖고 있죠, 몸 안에. 그 두 여배우 다. 그리고 그리고 아네트 베닝은 제 생각엔 그 아주 빨간 립스틱 있잖아요. 네. 그게 최고로 잘 어울리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잘 안 어울리기 쉽거든요. 새빨간 그렇죠. 립스틱이. 근데 정말 잘 어울려요, 아네트 베닝.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둘 다 나이가 잘 들어 더 이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맥라이언 같은 경우엔 조금 왜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셔서 진짜 프렌치 키스 뭐 옛날에 정말 이뻤는데 해리가 셀리 만났을 때가 최고였죠. 그때도 사랑스러웠고. 근데 아넷 베닝은 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요. 주름도 굉장히 아름답고 바로 그 매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비잉 줄리아. 영화 줄거리부터 좀 들을까요, 그러면? 비잉 줄리아의 배경은 제가 이 코너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킹스 스피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1938년 런던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의 런던인데 줄리아 램버트라는 배우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무대에 서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배우 출신인 극장 흥행주 마이클이라는 남자고 이 역할은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영화는 사실 1895년에 발명이 됐으니까 영화가 있던 시대이긴 한데 아직 배우들이 뭐 진짜 배우는 영화 안 찍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통용이 되던 그 정도의 시기였어요. 근데 줄리아는 이제 매일 밤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갈채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지만 어딘가 이제 고갈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본인은 느낀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로라든가 권태라든가 영화에 그 상태를 잘 표현한 대사가 나오는데 마치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려고 하지만 뭘 해야 될지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림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줄리아가.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작가들은 라이터스 블록이라는 게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죠. 딱 막히면 백지죠. 그런 거에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줄리아한테 어느 날 집에 이제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는데 왕팬인 거예요. 이 줄리아의 왕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지를 좋아하는 김일희 기자님 같은 분이 온 거군요. 아유, 담는 동안 뜸했었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어느 정도 유서 깊은 팬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14살 때 이 줄리아한테 사인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줄리아는 물론 그 수많은 사인을 기억 못하죠. 근데 이 젊은이가 점점 더 이 줄리아에게 접근하면서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레미 아이언스는요? 제레미 아이언스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근데 이 두 부부는 말하자면 이제 영화 속 표현에 따르면 모던한 부부라고 해야 되나? 서로 별로 시크한. 서로 별로 사생활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의 매니저 같고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이제 줄리아가 다시 이렇게 생활의 활력을 회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 그러고. 근데 이게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결혼 바깥의 연애에 관한 멜로드라마냐. 근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사랑인 건지 아니면 뭔가 예술적인 충전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딱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친구가 오래 그렇게 마음을 줄리아에게 두지를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나이 어린 젊은 여배우한테로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그 젊은 여배우는 이 줄리아의 남편하고도 약간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개판인데요? 콩가루?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이게 그 관계에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진짜 드라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아가 이 사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근데 이 줄리아한테는 되게 중요한 존재가 한 명이 있는데 죽은 지 15년이 된 연기 스승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의 유령이, 그러니까 환영이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줄리아한테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 영화의 테마나 다름이 없는데 안 유치하게? 유령이 환영이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그 배우는 마이클 갬본이라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제 리처드 해리스가 타계한 다음에 그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을 연기했던 배우예요. 기억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줄리아한테 네가 연기를 할 때는 극장이 유일한 현실이야. 그때는 배우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세계라는 건 판타지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주제나 다름이 없고 사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으면 그냥 실감나게 연기해 정도의 평범한 조언으로 들리지만 이제
더 크게 읽어보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짠한데? 그러면 되려 무대가 현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뒤섞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또 연애의 파탄을 맞이해서 이게 만약 멜로드라마라면 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 이런 전개가 아니라 바로 배우인 자신, 그러니까 줄리아의 리얼 월드인 그 연극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또 찾아간다? 복수. 그 젊은 여배우한테 복수를 하고 흔들렸던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고 아주 통쾌하게 다시 튼튼하게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연극이 끝나면요? 그러니까 연극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 예. 그 무대에서 어떻게 그 이를테면 복수라는 게 이루어지냐면 네. 처음에 젊은 여배우한테 굉장히 배려하는 척해요. 같은 무대에 섰는데 옷도 수수한 걸 입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등을 보이고 관객한테 등을 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렇게 정면으로 관객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라라는 식으로 리허설까지 다 해놓고 정작 공연을 하는 날 정말 무지무지 화려한 옷을 입고 정면으로 딱 나타나서 이제 관객들의 시선을 다 사로잡고 그리고 대본에 없는 즉흥 연기로 그 신인을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대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막 거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한동안 주목받았던 그 여배우는 한 방에 네. 훅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이제 그 무대에서 얻었던 자신감과 함께 그 실연의 상처라든지 한동안 잃었던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걸 모조리 회복한 표정을 보여주는 컷이 있거든요. 영화다. 너무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현실이 무대 위고 만약에 바깥이 그냥 리얼 월드가 아니라면 현실은 너무 짧고 우린 가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비슷한 감각을 성시경 씨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요, 지금 이게. 되게 더 불쌍해. 막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그렇게 답을 찾았다는 게 더, 그러니까 그저 또 이렇게 후련함, 뭐.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때 좀 마음이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콘서트까지 하고 다니시고 탈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하고 나면 오히려 좀 낫고 기운을 얻는다고 하셔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 그런 느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넷 베닝이라는 배우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쫙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과의 사랑 그리고는 아팠는데 왜 이렇게 했다가 무대에서 딱 그리고 마지막 그런 회심의 미소나 눈에 선하죠. 예, 잡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게 보여줬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줄리아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노래도 골라오신 거죠? 예. 샤오림의 페니아.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줄리아의 생활을 들었다 놨던 그 젊은 청년이 처음에 팬이라면서 접근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이 자우림 이 노래는 가사도 재밌고. 자우림의 페니아는 원래 원곡이 앞에 부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김혜리는 서태지. 가로 닫고. 네. 자, 2부에 다시 옵니다. MBC FM for you. 자,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Being Julia의 줄리아 아넷 베닝이 분한. 네, 분한이란 말이 있죠. 예. 그게 너무 어색해요, 사실은. 어색해요. 예. 뭐 정확히 어떤. 근데 영화 기사를 쓰다 보면 진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누가 연기한, 누가 분한, 누구의 역할, 그다음에 영화, 작품, 뭐 이렇게 몇 가지 단어 중에 어떻게든 안 겹치게 쓰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요. 분한도 피할 수 없는 어색한 단어 중에 하나죠. 분한 그러면 왠지 정말 되게 분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내가 완전 몰입해서 되게 그걸 한 느낌? 분한. 맞아요. 예.
해낸 이런 느낌? 로감이. 오늘 굉장히 여러 건 터뜨리시는데요.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감사합니다. 얼마나 틀린 얘기를 많이 했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확 이렇게 공감할 만한 각성하는 순간이 많네요, 오늘. 그렇죠. 가로 열고. 김혜리는 서태지 가로 닫고. 괜찮았죠. 저는 이렇게 낚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낚여야 탁 터지는 건데 안 낚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오늘은 그 꼭지는 그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넷 베닝 줄리아에 대한 얘기를 더 해주실 거죠? 예, 이 영화를 보실 때 일단 그 줄리아를 지켜볼 때 재밌게 보실 만한 부분은 이제 배우가 배우를 연기하는 작품에서는 그렇죠. 늘 이제 이런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아네트 베닝은 영화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극 중에서는 연극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그냥 줄리아일 때 연기하는 것과 줄리아가 연기를 하는 걸 연기하는 것과의 연기가 미세하게 다르겠죠. 괜찮은데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연극 무대에서 연극 연기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걸 필름으로 찍어놓고 보면은 약간 잘하는 연기처럼 보이지가 않는 면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매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이제 영미권에서는 캔드 플레이라고 불렀거든요. 캔드 플레이. 그래서 필름으로 찍어서 왜 우리가 캔 안에 넣죠. 캔 안에 넣어놓잖아요. 필름을. 그래서 캔에 넣은 연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 톤의 차이 같은 거를 비교하면서 보셔도 재미나고요. 그렇겠다. 예, 그리고 일단 그 줄리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줄리아는 어떤 여자냐면 이제 많은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여배우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겠고 제스처가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연기하는 제스처가 몸에 배 있어요. 평상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위 아네트 베닝 연기와 무대 밖의 아네트 베닝 연기 중에서도 무대 밖에 있는 아네트 베닝 연기할 때도 그냥 생활인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인데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또 연기를 하는 거죠. 아네트 베닝이. 네. 근데 그 제스처가 몸에 배 있고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자세를 어떤 순간에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배우들을 보면 모든 배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이 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촬영 현장에서 찍어도 마치 포즈를 취한 것처럼 사진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편이죠. 아, 시경 씨가요?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공항 패션 종결자 모르셨어요? 아니, 네네. 저도 지금 그 사진 생각하면서, 그건 예외였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들 크게 웃을 줄 몰랐어요. 그냥 대고 찍으면 사진이, 예. 자, 그러면 되게 뭐가 생각나냐면, 네. 허리가 되게 곧고, 그렇죠, 어깨가 딱 펴있고. 발레하는 분들이 그렇죠. 주로 그렇죠. 자세가 이쁘잖아요. 예. 그리고 한참 연애를 시작을 해서 막 정신이 없는 순간에도 이 젊은 남자랑 키스를 하고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머리카락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다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남자가 황급히 빗을 건네주죠. 근데 그런 장면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막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까 말한 그 스승의 유령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좀 기억이 흐릿한데 그가 한 네. 말인지. 그러니까 울지 마, 눈물 잠궈 이런 말 해요. 그러면서 맘 먹으면 수도꼭지처럼 잠갔다 틀었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이제 배우들이 아무래도 감정 조절에 능하잖아요. 진실하지 그렇죠.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줘서 재미있고요. 그리고 가끔 재밌는 게 아들한테 생활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연극 대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연극에서 했던 대사가 몸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엄마랑 얘기를 하다 말고 엄마 그거 어디서 나왔던 말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가 말하는 건 중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엄마가 말하는 건 중고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기억 속에 잔존이 돼서 그게 내 말인지 대사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될 때도 있는 거죠 배우들이. 그렇겠네요. 예, 뭐 네. 물론 일부 배우들이 그런 거고 그 역 속의 들락날락을 아주 자유자재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머리가 좀 더 센 분들은 잘 들어갔다 나오죠. 그렇죠. 네. 머리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센 분들은 그러니까 뭐 테이크와 테이크 사이에 그냥 장난치고 있다가 액션하면 집중. 바로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크게 웃지도 않는 분이 있죠. 심각한 장면을 찍을 때.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분도 있고 우는 장면을 찍는 날은 계속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기한 직업이죠. 네.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비단 배우만은 아니고 이제 줄리아가 보여주는 어떤 예술가의 한 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한 다음에도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함으로써 금방 상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특히 여자 배우. 그럴까요? 할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참 사랑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팬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예술가 혹시 스타라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겠다, 내 삶을 당신을 위해 던지겠어요라고 말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랄까? 무뎌져 있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보통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그럴 수가 있어라고. 예. 근데 그냥 이런 스타나 예술가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직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줄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인 그 주변에 뭐 여러 거들어주는 비서도 있고 뭐 워드롭 그러니까 의상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들한테서도 어떤 그 선망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약간 그 레즈비언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스타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별을 초월해서 약간 집중받고 주목받고 끌어당기는. 그래서 근데 결국 줄리아 입장에서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남자에 대한 진짜 자신의 사랑보다 그 청년이 자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가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그 사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아니 뭐. 역시 난 짱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런 건 필요해요. 배우한테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녀에게 지속적인 실제 삶에서의 파트너는 결국은 이 남편 같은 남자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열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 아내가 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쉽게 알아보고 거기서 어떤 필요한 걸 대주고 마련해주고 하는 매니저 같은 남편. 그리고 그 아내가 결국 뭐 자기한테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그 청년하고 있었던 일을 고백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입에 손을 갖다 그렇게 지도 딴 여배우 만났으니까. 전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제리만에서 불쌍했는데 웬걸? 웬걸? 네, 더 젊고 이제 촉망받는. 근데 그건 진짜 그 여자는 전혀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중대한 어페어는 아니었을 거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화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술가들한테 필요한 사람은 여자 예술가한테 필요한 사람은 아내 같은 남편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아내 역할을 제가 너무 한정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말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니저 같은 파트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은 항상 팬들과 하고 관객과 하고 청중과 하고. 그래요. 맞아. 근데 여자 배우들의 또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여성이고 싶으면서도 한 사람의 여자이고 싶으면서도 그거를 잘 정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건데 그 환영 나오는다는 씬 때문에 영화 할렐루야 보셨나요? 박중훈 씨 나오는 할렐루야. 예, 봤죠. 거기서 양택조 씨가 분한 그 환영 역할 아버지. 분한. 냉탕에서 갑자기 팍 나오잖아요. 야 임마 너는 사실 그게 코미디긴 하지만 그런 환영이 이 시리어스한 영화에서 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선 전혀 코믹한 뭐 그런 거 없고요. 왜 우디 앨런 영화 보면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달덩이 같이 막 맨해튼에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보면은 어디 이렇게 객석에 앉아 있다가 튀어나와서 연기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연극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거나 웃음을 터지게 하는 부분은 없게 연출을 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또 얘기할까요? 네. Gypsy and the Cat, Piper Song 이거 뭔가요? 사실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선곡의 이유는 그냥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쯤은 듣는 노래라서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네, 듣고 들어올게요.
In the night I see a face that's in the dark. Through his eyes I see a light shining gold. And this man, he walks alone, singing songs of victory. When he sleeps, there's a struggle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자, 김일희 기자님이 종합 비타민처럼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듣는 그 노래 Gypsy and the Cat의 Piper's Song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고요. 아, 계속 바뀝니다, 레퍼토리는. 그랬군요. 네. 그럼 이제 MP3 플레이어 같은 데다가 넣어서 다니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주말에 바꾸기도 하고 시경 씨 7집은 계속 장기간 상영이 아니라 플레이 중입니다. 아. 야, 이거 직업병이네요. 네. 네, 군대 갔다 오면 계속 그러거든요. 연병장에서 보자 그러고 막. 운동장이라고 안 그러고. 진짜요? 사무실로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반으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이동 간에. 예. 진짜 남자들 그 말 많이 하죠. 예. 이동 중에, 예, 이동 간에. 자, 그래요. 아넷 베닝. 네. 이 줄리아를 연기한 네. Being Julia라는 영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재밌겠네요. 이렇게 디테일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장면이기도 한데 아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젊은 애인이 줄리아의 아들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그렇죠. 이게 2004년 영화면 아넷 베닝 나이가 꽤 있는 걸로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0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를 밤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 여자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러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아넷 베닝, 그러니까 줄리아의 애인인 그 또래 남자애랑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여자들을 만나러.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엄마 얼굴에, 그러니까 줄리아가 얼굴이 참 복잡 미묘한데 그게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모자간이에요. 네네. 서로 어떤 무람 없이 대화를 하는. 근데 아들의 성장에 감격해서 약간 울컥하는 표정과 동시에 이제 그 애인의 배신 때문에 슬픔이 치밀어 오르면서 그 두 가지 표정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연기해내요. 얼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저 이렇게 몇 번씩 돌려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걸 연기해 주는구나. 저 여자가 지금 그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얼굴에 보이고 있다. 그건 제가 보는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서 연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에이, 생각했겠지. 근데 좋은 배우들은 그게 직관적으로 되는 거지. 이 순간에 내가 이쪽 근육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왼쪽은 감격한 거, 오른쪽 위는 슬픈 거, 밑에는 좀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턱 밑에를 보면 얼굴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 이쪽 슬픈 부위 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렇죠. 슬픈 쪽 당겨주시고요. 네. 조명을 좀 슬픈 쪽으로 많이 나오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밌다. 자,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렇게 콜드크림이라고 하나요? 엄마들 옛날에 쓰실 때 클렌징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화장을 이렇게 지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평소에도 아주 단정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웠을 때 얼굴이 그 모든 주름과 뭐 이런 거, 나이와 이런 세월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갑자기 확 늙어 보이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어요. 반면에. 아넷 베닝이니까요. 아니 뭐 미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갑자기 벗어던진 느낌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얼굴에 누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 제가 여배우에 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다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야, 진짜 보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다니까요. 자, 이스트반 자보? 예, 감독 이름이 이스트반 자보인데요. 네. 이분은 예전에도 뭐 글렌 클로즈란 또 다른 훌륭한 여배우가 있잖아요. 네, 미팅 비너스라는 이런 무대 예술에 관한 영화를 만든 적이 있고, 메피스토라고 또 남자 배우가 또 연기를 한, 그러니까 주로 이런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백스테이지에 관한 관심이 많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잉 줄리아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네. 이렇게 딱 포인트를 정해주신 씬들이
찾아볼 때 보이면 또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예, 뭐 제 의견이고요. 또 각자 다른 걸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끝까지 겸손으로 마무리하는. 저 최적화된 방송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 얘기를 하되 자신을 낮추고, 야, 나중에 배신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저는 이제 배신이란 얘기를 쓰고 싶은데. 예. 근데 막 최적화된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가 약간 비난처럼 들렸어요. 아니요. 뭔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걸 제가 계속 넘기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데요. 예. 근데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동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상처가 깊으시군요. 아니. 재밌으시라고 하는 거지. 그걸 진짜로 제가 뭐 새벽 4시에 이동진 기자한테 문자 이러지 않습니다. 네. 만나면 반갑고. 네. 네. 저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그럼요. 제가 이 영화 얘기하다가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잊고 있다가 떠올랐어요. 네. 네,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이제 배우의 연기와 삶이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또 한편이 새끼라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물론 이제 어떤 뭐 일제 강점기에 맞아. 중국에 관한 맞아, 얘기지만 맞아. 그 어떤 스파이로 남자에게 접근을 했다가 그 연기 자체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되어버린 여자로 그렇죠. 탕웨이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새끼라는 영화는 시대물이긴 하지만 이건 달리 해석하면 배우의 삶에 관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한 번 찍으면 몇 개월, 연극도 뭐 몇 개월, 그 연기하는 시간도 삶의 일부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연기가 그 배우의 어떤 됨됨이라든가 그 배우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어서 오늘 영화랑 엮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박.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는 영화 매치 포인트 함께 하실 겁니다. 보내드려야겠네요. 광고 듣고 김혜진 씨의 신청곡 러러 뮤직의 Since You've Gone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